여러분, 혹시 두부를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두부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값도 저렴하니까요. 아침에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순두부찌개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부 한 모가 있으면 한 끼 식사가 든든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먼저 두부 코너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두부를 권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부터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미리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부, 잘못 드시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건강하려고 한 선택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두부라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의학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두부도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또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계신 분이라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고 드시는 것과 알고 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니는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부를 드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두부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뼈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두부 반모를 팬에 구워 간장에 찍어 드시고 저녁에는 된장을 넉넉하게 넣은 두부찌개를 끓여 드셨습니다. 가족들도 어머니가 건강식품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신다고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딸이 가끔 "엄마, 두부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봐도 박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두부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걱정 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더니 표정이 굳어져 있으셨습니다. 허리 아래쪽이 욱신욱신 뻐근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가 도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파스를 붙이고 며칠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소변에 피가 조금씩 섞여 나왔습니다. 그제야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두부를 매일 많이 드시나요? 짠 음식이나 칼슘 보충제는요?" 박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셨던 두부가,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셨던 칼슘 보충제가 합쳐져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박할머니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고 합니다. 몸에 좋으라고 한 일들이 오히려 몸을 해친 것이 믿어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박할머니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치는 두부 섭취 방식 4가지와 오히려 신장을 살리는 두부 섭취 방식 4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부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드셔온 전통식품이기도 합니다. 두부를 끊으라거나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두부라도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왜 두부가 신장에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듭니다.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몸 안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요산이 신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면 결정체로 굳어져 결석을 만들거나 혈액 속에 쌓여 통풍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두부를 드실 때에는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부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서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노폐물을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해 줍니다.
그러나 약해진 신장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노폐물이 몸 안에 남아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부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수산염이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체가 생기는데 이것이 신장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성질 때문에 두부를 잘못 드시면 신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신장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최대 30%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그 말은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하고 배출했던 성분들이 이제는 신장에 고스란히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신장에 독이 되는 두부 섭취 방식 4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두부 한 모의 무게는 보통 300g에서 400g 사이입니다. 이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25g에서 3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적당한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실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살이 넘으시면 신장이 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처음 설치했을 때는 물을 빠르게 걸러줬지만 몇 년이 지나면 필터가 낡고 막혀서 걸러주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통과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냥 더 느리게, 더 불완전하게 걸러지는 겁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두부를 한 모씩 드시면 단백질 노폐물이 신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허리가 약간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소변 색깔이 조금 진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그리고 돌이키기 어렵게 손상됩니다. 생각해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두부 반모를 구워 드시고 점심에 순두부찌개 한 그릇 드시고 저녁에 두부 된장국을 드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끼니마다 두부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부를 한 모 이상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괜찮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두부를 3분의 1모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맛이 있고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이 신장을 망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짠 양념과 함께 두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 요리에는 간장이 자주 쓰입니다. 두부 조림, 두부 구이, 두부찜, 두부 무침, 어느 것이든 간장이나 된장,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음식이 싱거우면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간장이나 된장을 넉넉하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입맛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간장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약 1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도 비슷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한계는 2000mg입니다. 그런데 두부조림 한 그릇을 짜게 만들어 드시면 그것 하나만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부 자체는 나트륨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짠 양념과 함께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이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쉬지 않고 밤새 일한 사람이 결국 탈진에 쓰러지는 것처럼 신장도 쉬지 못하면 서서히 망가집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남성분인데 두부는 건강식품이라며 몇 끼 드셨습니다. 그런데 드실 때마다 간장을 넉넉하게 뿌려 드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드셨더니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그분은 그제야 두부를 드실 때 간장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부조림을 드실 때 간장을 절반만 줄이고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내보세요.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는 된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고 다시마 물로 국물을 내시면 맛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나트륨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 건강에는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서 동시에 두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십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거나 약국에서 구입하시거나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사신 건강기능식품으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드시는 시간과 두부를 드시는 시간이 너무 가까울 때 생깁니다. 칼슘 보충제를 과다하게 따로 챙겨 먹으면서 두부까지 과하게 먹으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수산염은 장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체로 굳어져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침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신 직후에 두부를 구워 드셨습니다. 그것이 몇 달 반복되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긴 겁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은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칼슘 보충제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두부를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칼슘 보충제를 드셨다면 두부는 10시 이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시금치나 아몬드처럼 수산염이 많은 식품과 두부를 한 끼에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무침과 두부찌개를 같은 밥상에 올리시는 것,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장 결석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두부 섭취량을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결석이 생기셨던 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물을 적게 마시면서 두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물을 잘 안 마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을 마시면 자꾸 화장실을 가야 해서 혹은 그냥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목이 말라도 바로 알아채고 물을 마셨는데 나이가 드시면 몸이 이미 많이 탈수 상태가 되어 있어도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나는 물 안 마셔도 별로 안 불편해 라고 느끼십니다. 두부를 드시면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요산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신장은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씻어내듯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요산이 신장에 남아서 굳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놓은 상태로 설거지를 하는 것과 물을 충분히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이 충분해야 그릇이 깨끗하게 씻깁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는 날은 하루에 최소 6컵에서 8컵의 물을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두부 드신 후 1컵, 오전 중 1컵, 점심 후 1컵, 오후에 1컵, 저녁 전 1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단, 신장질환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도록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지침을 먼저 따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장에 독이 되는 두부 섭취 방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짜게 드시는 것, 칼슘 보충제와 함께 드시는 것, 물 없이 드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두부로 인한 신장 손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방식으로 두부를 드시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 대신 두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에서 단백질의 종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될 때 질소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은 신장의 몫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상당합니다. 반면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질소 노폐물을 훨씬 적게 만들어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신장에 주는 부담이 다릅니다. 점심에 삼겹살 한 접시를 드시는 것과 두부 반모를 드시는 것은 신장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드시던 것을 두부 3분의 1무로 바꿔보세요. 달걀도 좋은 식품이지만 신장에 부담을 더 주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쪽입니다.
점심에 소고기국을 드시던 것을 두부 맑은 국으로 바꿔보세요. 단 된장은 아주 조금만 넣으셔야 합니다.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날은 두부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끼니에는 두부를 빼시고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끼니에 두부를 넣으시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미국 신장학회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부가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시느냐가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두부를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수산염은 물에 데치면 상당량이 빠져나갑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2~3분 정도 데쳐서 드시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염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날것으로 드시거나 기름에 바로 구워 드십니다. 물론 이 방법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데치는 단계를 한 번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두부를 넣고 2~3분이 지나면 꺼내세요. 그 물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 물 안에 수산염이 어느 정도 녹아 나온 것입니다. 데친 두부를 들기름에 살짝 묻혀 드시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여기에 참깨를 조금 뿌리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혹은 데친 두부를 으깨어서 나물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 자체의 고소한 맛이 나물과 잘 어우러집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 통풍이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비에 물 끓이고 두부 넣고 2~3분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작은 수고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두부를 통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성분이 신장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신장세포도 이 공격을 받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신장 내부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은 대부분 신장 내부에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소플라본이 그 염증을 줄여주면 신장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콩식품을 꾸준히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의미 있게 느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에 두부가 오래전부터 포함되어 온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부를 지나치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두부 1/3모에서 반모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1모, 내일은 안 드시는 것보다 매일 1/3모씩 드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를 국물 요리로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찌개나 두부국으로 드시면 두부와 함께 수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를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물 요리는 그 수분을 자연스럽게 함께 드실 수 있게 해줍니다. 맑은 두부국이 특히 좋습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에 두부를 넣고 끓인 국물 요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소금과 된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드시다 보면 재료 자체의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십니다. 두부 본래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을 맞추기 어려우시면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심장에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두부 맑은 국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시면 고소하고 든든한 맛이 납니다.
두부를 국물 요리로 드시면 퓨린이 분해되어 생기는 요산이 소변으로 더 잘 빠져나갑니다.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신장이 더 쉽게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이보다는 국물 요리가, 볶음보다는 찜이나 국이 신장에 더 이롭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실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두부 3분의 1모에서 최대 반모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은 그것보다 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드시지 않는 날은 두부 대신 다른 식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 강낭콩이나 렌틸콩 또는 두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드시는 시간은 점심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두부를 드시면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시간대와 맞물려 요산이 몸에 남기 쉽습니다. 아침에 두부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물을 한두 컵 함께 드시고 이후에도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신 직후에 두부를 드시는 것, 시금치나 아몬드와 두부를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는 것, 짠 간장 양념에 두부를 졸여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들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 통풍이 있으신 분, 신장 결석을 경험하신 분, 혈중 요산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두부 섭취량과 섭취 방식에 대해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의 지침보다 영상 내용을 우선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짠 양념과 함께 드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드신 직후에 드시거나 물을 적게 드시는 상태에서 드시면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피하셔도 두부로 인한 신장 손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 두부를 선택하시고 데쳐서 드시고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적당량으로 꾸준히 누리시고 수분이 풍부한 국물 요리로 드시면 두부는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음식이 됩니다. 건강이란 좋은 것을 드시는 것보다 올바르게 드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부 한 모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쳐서 먹을까? 짜지 않게 먹을까? 물을 충분히 마셨나? 이 작은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3년, 5년 후 신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마다 이 영상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품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